네,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두드림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방송 콘텐츠 PD고요. 좌우명은 나를 즐겁게, 세상을 즐겁게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콘텐츠 PD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여름방학 마무리로 바쁘게 보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우선 3학년 동안의 생기부를 정리하고 자소서를 수정하면서 방학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에 대해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학생회 부회장, 영어 능력자, 영어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이치우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제가 제시한 키워드는 영어이고요. 또 하나는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이제 긍정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이 보면 영어 교과 성적이 다른 교과 성적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 상당히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방금 이제 뭐 우리 좌우명에서 보셨다시피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제 흘러 넘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모범적인 학생 같습니다. 이제 모범 상도 수상한 경력이 있는데요.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두세 곳 정도는 좀 상향 지원을 해도 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우 선생님의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영어 능력자, 적극적인 학교 생활, 인상적인 독서 활동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영어 수상 내용을 통해서 영어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임을 알 수 있었고요. 학생회 부회장으로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한 모습, 그리고 교과 수업과 연계되는 독서 기록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키워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키워드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그 학생회 부회장, 그리고 영어 성적이 우수하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독서를 키워드를 제가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교 학생회 부회장을 지내면서 어떤 교내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또 그러면서 리더십과 또 봉사하는 그런 걸 실천했다는 점에서 좀 약간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영어 성적이 이제 평균 1.6등급으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성적이고 또 영어 관련 수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친구라고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양한 독서 그리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아마 장래 희망으로 방송 콘텐츠 PD를 아마 꿈꾸는 그런 학생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볼게요.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두드림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이정영 선생님 90점, 김선욱 선생님 80점, 이치우 선생님 85점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등급, 수학 2.2등급, 영어 1.6등급, 사회 2.54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39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4등급, 2등급에서 1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역시 보이고 있고 영어도 2등급에서 1등급, 2등급으로 등락입니다.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나영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4등급, 동아시아사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8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역시 하락했고 영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85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면요. 영어, 수학, 사회, 국어 순으로 성적이 우수합니다. 모든 교과에서 이제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노력, 그간의 노력들이 아마 1, 2, 3학년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나타나 있는 것 같고요. 학기별로 성적을 좀 보면 1학년 1학기 이제 국수 영사 평균 등급이 2.8이었고요.
1학년 2학기가 2.7, 2학년 1학기 2.4, 2학년 2학기의 최상입니다. 1.8등급을 마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3학년 와서는 성적이 이제 다소 조금 침체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2.3등급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튼 이제 2학년 2학기를 거쳐서 3학년에 와서는 좀 다소 하락이 되긴 했지만 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성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이 학교의 이제 교과 시험이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평균 점수를 보더라도 이제 크게 점수가 낮지는 않는데요. 더불어 이제 우리 학생이 받은 게 과목별로 보면 95점이 넘는 과목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95점이 넘는다는 것은 사실은 100점 만점이라는 점수에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실제로 석차 등급을 보면 뭐 2등급이나 심지어 3등급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취도에 비해서는 이제 등급이 많이 높게 나오지 않는 것이 다소 조금 아쉬운 면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과목 순서로 보면 국어가 이제 최하순위에 해당되는데 방송 PD가 이제 꿈이라면 그래도 이제 국어 성적이 다소 우수한 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석차 등급은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 1번 문항에 조금 더 이제 국어 공부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두드림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에게 또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을 좀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수시를 준비하면서 가져왔던 공부해왔던 전형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건 어떤 걸까요? 저는 다양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아무래도 대회 출전에 많은 비중을 뒀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네.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대회를 준비하는 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네, 대회. 네. 네. 맞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많은 준비를 한 대회의 어떤 그런 경시대회에 수상 실적으로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많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얘기를 한 것처럼요. 또 하나는 보면 그 수시 모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경시대회 사항 자체가 수시 모집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 석차 등급과 함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 또 이제 실제로 중요한 학업 능력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수로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보면요. 수학하고 국어하고 사탐 순으로 우수하면 이제 상대평가 과목인데 절대평가 기준인 과목인 영어가 2등급이고 한국사는 1등급입니다. 수능 국수탐 성적이 이제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지금 사회탐구 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사탐의 영향력은 금년에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국어, 수학과 함께 사탐 두 과목 쪽에서도 많은 좀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서 성적 향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수시 지원 후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능 정시에 남아있는 수능 공부를 위해서 영역별 학습 시간을 좀 적절하게 안배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두드림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영 선생님 90점, 김선욱 선생님 80점, 이치우 선생님 80점을 주셨습니다. 자,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80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분석 내용 말씀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는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해서 비교과 영역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입니다. 다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관련해 보면 문화산업 분야로 이제 진출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 콘텐츠 분석 능력,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능력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비교과 활동을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수상을 보면 영어 능력이 우수했던 것처럼 영어 경시대회, 문화 비평문 쓰기, 그다음에 스피킹 컨테스트 등 굉장히 우수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활동은 당연히 이제 학생회 부회장이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돼 있어서 우리 학생의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는 독서 토론 동아리, 모의 유엔, 자율 동아리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내용이 있고요. 자신이 그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어서 관심을 반영한 영어, 독서, 문화 내용이 맞춰져 있습니다.
봉사도 학교 봉사 중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학년에 89시간, 2학년에 106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있고요. 독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학생은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르게 이루어져 있고 영어, 사회, 문화, 시사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독서의 심화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기억해야 할 비교과 활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그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일단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번 항목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진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실은 1번 문항이 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좀 적합해 보이지 않아서 그 4번 자율 항목으로 넘어가고 1번 항목에서는 아까 우리 이치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과 중심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되어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 질문 들었어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1번을 아무래도 1번에서 4번까지 뭔가 진로에 맞게 쓰다 보니까 1번에도 진로에 맞게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1번에 있는 항목이 조금만 조정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한 학생이라 교과 세팅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어 교과, 그다음에 방과후 활동, 그다음에 인문학 심화 수업, 교육 상담, 진로 독서 토론반 등 자기소개서에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을 살펴볼게요.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합니다. 이정현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4장, 학생부 교과 전형 2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 네. 공개됐는데요.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다 아시다시피 수시에서는 6장에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지원했다고 이렇게 추천해드렸다고 해서 다 이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꼭 이건 참고로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학생의 학생부라든가 또는 모의고사를 제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교과 성적이 교과 성적도 좋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은 대신 이제 교과 성적보다는 좀 부족한 편이어서 정시보다는 좀 더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시 전략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지금 우리 학생이 2등급 초반이고 그 비교과 영역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으면 알 수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 4곳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2곳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그런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합격자들이 합격으로 인해 가지고 충원율도 높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험생이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가지고 교과 2곳, 종합 4곳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추천 전형도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적정, 도전, 상향 전형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합격 가능성 70에서 80% 정도는 적정, 합격 가능성이 50대 50 정도나 또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을 때는 도전,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20에서 30% 이하는 상향입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할게요. 이정현 선생님은 적정 전형으로 숙명여대 미디어 학부 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 김선욱 선생님은 도전 전형으로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두드림 전형을, 이치우 선생님은 상향 전형으로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정현 선생님께서 적정 지원으로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 언제부턴가 굉장히 그 경쟁률도 높아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지금 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선발하는 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한 명 선발하는데 전년도 경쟁률을 보니까 3대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전형 방법을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일단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 2단계에서 1단계 40과 그리고 면접이 60%나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요. 사실 그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그 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년도에 숙명 미래 인재 전형, 즉 일반적인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미디어학부 합격자 평균이 등급이 2.42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전형은요. 숙명 미래 인재 전형보다는 경쟁률이라든가 또는 교과 성적이 좀 더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정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타 대학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 면접 반영 비율이 좀 높아가지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똑바로 지금 말을 잘하더라고요. 면접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성우 선생님께서는 도전 지원으로 학생의 또 희망 대학이기도 하죠.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두드림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은 비교과랑 내신 성적의 조합이 잘 되어 있어서요. 종합 전형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두드림 전형을 보면 저희가 1단계 3배수의 서류 100, 2단계 이제 면접 30이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경쟁률에 따라서 아무래도 학생들의 이제 비교가 좀 더 우수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학생의 그 합격자들의 교과 평균 점수는 2.37등급으로 우리 학생의 성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그 미디어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 자기소개서나 이런 생기부 안에서 조금 더 잘 풀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학생의 그 수상에서도 있었고 사실 교과 세특에서도 있었는데요. 작문과 그 영어 능력에 대해서 잘 풀어서 전달한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이채우 선생님께서는 상향 지원이죠.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앞서서 제가 그 6월 모평 성적으로 진학 가능한 대학들이 보니까 이제 가톨릭대 영미언어, 덕성여대 사회복지, 경희대 수원 캠퍼스의 국제 관계 정도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경희대 언론정보학과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정말 높은 상향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 유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성적 등급 평균만 놓고 보면 지난해 3.08이 평균이니까 우리 학생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또 하나 이제 언론 관련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학생부의 내용이 상당히 이제 일치도가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6개 카드 중에서 반드시 하나 정도는 지원을 꼭 해볼 것을 강력하게 좀 권합니다. 네, 우리 친구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네, 궁금한 게 한 개가 있는데요. 네. 현재 저의 생활기록부로 미디어 계열 외에 어떠한 과를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이번 답변은 이정영 선생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미디어와 관련된 그런 학과보다는 지금 우리 학생의 학생부 쭉 훑어보니까 영어 성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도 경쟁률이 좀 더 낮기 때문에 미디어 학과보다는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 이런 내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어 영문학과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친구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그리고 내신 성적이 비중이 큰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지금 제 내신 성적으로는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답변은 김선욱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네, 서울권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상위권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는 대학보다 한 단계 정도 더 낮은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에 지원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